이제 어느덧 7주에 들어서겠네요. 이제는 거의 우리 학기의 반에 도달했고요. 이제 7주가 지나면 8주차에는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보게 되죠.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14일이 수요일일 겁니다. 수요일 낮 12시까지 시험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 시험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카페에 각 교수님들이 올려놓을 겁니다. 대개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되죠. 우리 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암기주의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구성을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낼 것입니다. 교수님에 따라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한 문제는 간단히 그냥 여러분들이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는 정도로 한다면 낱말뜻 풀이 정도가 될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면 이것을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내는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한 문제면요. 아마 A4지로 해서 하나 정도, 한 장 정도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이번 시험은 비대면 시험으로 치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수님의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하나로 해서 여러분들이 메일로 보내드리면 될 겁니다. 그래 아래 한글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또 작성 크기라든가 글자 크기, 규격 같은 것은 전부 다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교수님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험 시작될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7주 1회차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 법제에 관한 내용으로요. 여러분들의 교재는 제6장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법 체계 개념과 입법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제6장에서 다룰 것은 법 체계 개념과 입법 추세,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법제, 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법제와 문화기본법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체계의 개념과 기능입니다. 자, 법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법 체계에는 법칙이라고 해서 일정한 법 이념 내지 법 원리에 의하여 통일된 법 질서를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국제법이 있죠. 또는 우리 국내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법조는요. 개개의 법규를 목적적, 논리적, 그리고 편의적으로 배열하여서 각 법제도 혹은 법 질서를 구성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것을 얘기합니다. 체계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법체계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체계는요. 제 상위법을 헌법이 있죠. 그 밑에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있고요. 또 각 행정부처에서 하는 명령 및 규칙가 있고요. 또 아래 예하 행정관제처로는 조례, 고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체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죠. 우리 법체계는 하위법보다는 사위법이 우선되고요. 또 일반법과 특별법에 있어서는 특별법이 상위가 되죠. 자, 우리나라 6대 법률은요. 헌법이 있고요.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6대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상위법에서 우리가 이 많은 사항으로서는요, 훈령이라는 얘기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얘기도 들어봤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적으로 입법으로 규정되어서 법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규의 존재 양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것으로서는 모든 법령의 해석이 기준이 되고 입법 기준이 되는 법이 뭐라고요? 헌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의 모든 법이 가장 상위에 위치해 있죠. 자, 이번 6법은 얘기했는데요. 모든 법률로서요. 형사소법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대 법률인데요. 이것은 바로 헌법이 한 단계 하위의 법률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요. 법령의 현황과 입법 추세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 법률을 갖다 우리 성모법으로 만든다면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간수법이라는 게 있죠. 미풍양속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간수법 유형이죠. 그리고 판례법이 있죠. 옛날에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판결했는가 하는 판례법 같은 것이 있고요. 또 조리라는 게 있죠. 횡령이라서 조리. 또 불문법이 보증의 기능을 하는데요. 이것이 불문법인데 우리나라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성무법, 즉 넓은 위 번인 헌법과 법률, 대통령령, 그리고 총리, 국무총리와 부령, 각 행정부처에서는 부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는 조례, 규칙 등은 그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은 뭐 유일하게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법령으로서는 법률이 있는데요. 이것은 약 한 1,500여 개. 대통령령, 총리령, 구령 등이 있고요. 기타 국회 규칙 등이 있어요. 그래서 약 한 5천여 개의 법률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이죠. 법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뭐 고정된 것이 아니죠. 계속 뭐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기도 하지만 되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법령의 현황과 추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 삶이 복잡해지고 우리 생활이 복잡해지고요. 우리 사회가 점점점 복잡 다단해짐에 따라서 법 체계상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은 이렇게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를 든다면요. 우리 사이버상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터넷이 발전되면서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고 이러한 것의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문화와 관련된 법조입니다. 법제가 많은데 문화와 관련된 법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이라고 그랬죠.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통치 조직과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작용 및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의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개 헌법은 선언적인 내용이죠. 어떠한 것을 어떻게 처벌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대개 선언적인 선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에 문화 또는 문화복지와 관련되는 법은요. 제34조와 헌법 제35조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4조는요.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것은요.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적 외에도 문화생활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즉 국가의 의무와 책무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여자는 대개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소외계층으로 봐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소외계층으로 볼 수 있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책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요. 신체 장애자 및 질병, 요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것도 다 문화복지나 문화에 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 제34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의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조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요. 인간은 거의
모든 삶을 되게 자기 집에서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택은 우리 인간이 삶의 질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서 국민의 복리를 갖다가 책임질 필요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헌법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헌법이 담고 있는요, 사상과 기조 있잖아요. 이것은 인간을 규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산출된 존재로 인식한 한편요, 헌법의 목적도 궁극적으로 자기 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기초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규정적인 인간상과 이상적 인간상으로 구분하고 헌법 속에 제시된 인간 존재를 제시할 필요성을 갖다가 헌법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요,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 통일체인 유기적 생명체로서 인간적인 존재 측면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건강하고, 여기 3사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30조에서는요, 육체적, 정신적, 통일적인 유기적 생명에서 인간적인 특성을 이 34조에서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둘째는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인간 존재의 측면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요, 개인에게 각종의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는 이성에 기초한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할 경우에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이성과 자율성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전제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셋째 헌법에서는요, 평등한 존재로서 인간 존재의 측면입니다. 이것은요, 헌법 규정이 제11조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이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평등권이 평등한 것에 대해서 평등한 칙을 내용으로 한다면 평등권이 평등한 존재로서 인간의 특성을 존재하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넷째는요, 헌법에서는 자연에 대한 상호 의존의 존재로서 인간의 측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환경권과 환경 보존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적 측면이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우리 헌법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게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국민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 존재의 특성을 기초하고 있다고 이야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외에도 윤리적인 존재의 측면, 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존재로서 측면과 자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헌법에 명시된 그러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 문화적 권리 장전으로서의 문화 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헌장은요, 2006년 국가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창의 한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문화민주주의에 입각한 문화적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문화적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사회에서는 이것을 건전할 수 있죠. 그래서 또 국가는 이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문화 헌장은요, 그 나타낸 것을 보면요, 문화 다양성에 관한 세계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정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세계선언과 국제교역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보면은 되게 문화의 개념을 예술로서의 문화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
인간 발전할 수 있는 문화 등 포괄적 의무 체계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화 일정에서는요, 시민이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마지막 항목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는 이 헌장에 참여했는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고요. 실시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명백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문화 헌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문화 헌장은요, 문화적 권리의 성격과 범위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문화적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시민이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요. 그 내용을 자유권, 사회권, 그리고 환경권의 범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자유권, 사회권, 환경권의 범주인데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화적 권리를 자유롭고 억압이 없는 표현 속에서 발전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국가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예, 국가로부터. 그리고 사회권 개념은요. 문화적 권리는 국가가 책임 있는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국가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게 문권이라고요? 그것이 자유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권이 있죠. 환경권은요. 문화적 권리를 모든 사람이 전 국민이 좋은 문화적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요. 가장 확대된 개념이 문화적 권리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와 권리의 장전으로서의 문화 장전까지를 갖다가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문화복지와 관련된 복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화 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들은요, 되게 문화행정에 관한 규제와 절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실상 보면요, 문화행정부의 이상변화 또는 문화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제정되거나 또는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요, 문화복지 관련 법들도 초기 단순한 책에서 복잡한 책으로 변화됐죠. 그래서 과거의 문화행정은 문화예술가, 문화재 등이 주축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아니죠. 문화 관련 법률도 이들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 위주로 구성된 것에서 나가서 국가의 문화 진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체계와 수단을 담은 이러한 것들로 변화됐고요. 문화행정에 관한 규제와 절차 위주로 법률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소구한 법률이죠. 문화복지 관련된 것을 보면요. 문화예술 분야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국어기본법 등등을 포함해서 약 17개가 지금 법률이 있고요. 근데 문화재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이 도시가 어떠한 건물을 질 때는 어느 정도의 고도까지 넘길 수 없다는 것도 국가에서 규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문화재 법에 의해서 고도 보존의 특별법이 생겨났고요. 또 문화시설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독립기념관법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진흥법, 지방문화진흥법 등이 있고요. 체육 분야도 관련되어 있어 체육 분야도 경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제20세 한일화대 지원법,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광에 관한 법도 5개나 있는데 여기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기본법, 국제의회 산업육성에 관한 법, 한국관광공사법 같은 것들이 지금 체육관광부에서 소관 법률로 있는 것이고요. 방송 있죠.
한국방송 광고사업위 사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률 현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자, 문화예술진흥법이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화예술진흥법은요, 1972년에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요, 정책법의 성격을 가지죠.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하는 성격을 가지고서 최초의 문화 관련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1972년도에 우리나라도 드디어 문화에 관련 기본법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대한 대상은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문화와 전통문화였는데 이것이 점차 여러 가지로 개정이 되어 가서요. 여기에는 국어 관련 규정과 문화지구, 문화산업 관련 및 개념 그리고 규정 등이 추가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2005년도에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주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했습니다. 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했고요. 그래서 기금운영 결정 권한을 민족의원수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의 장로 중심 운영에서 보다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방식으로 정책이 변환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예술진흥원에서 하는 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우리가 많이 이제 정면으로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고 있죠. 그리고 문화복지 측면에서는요, 2000년대 복지기금을 만들어서 문화바우처 제도가 설립됐습니다. 뭐 바우처 제도는 많죠. 여러 개의 바우처 제도 중에서 문화도 드디어 바우처 제도를 시식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바우처 사업을 총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16개 시도별 주관기관이 선정하여서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변경된 예산을 가지고 평가 방식으로 문화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예술진흥법은요. 제3조 2항의 다른 문화예술 진행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문화복지 당시성의 근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요.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 있는 사람 및 국제 경연대에서 입상한 사람들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제12조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복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한 문화복지와 관련된 법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13조에는 학교, 직장 등의 문화예술활동 진행을 목적으로 각 지역,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문화복지가 필요해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면 됩니다. 자, 다음은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교육이 하나 더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2005년도부터 시행된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여기에는 교육 인적자원부 협의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문화 기반 시설과 학교 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추진 계획으로서의 문화정책 및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시행된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된다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문화예술교육팀과 한국문화예술교육원이 진흥원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매개 및 전문 양성,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조성하는데요. 학교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예술 강사를 지원하거나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사업, 그리고 방과 후 교실 등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에서는 뭐냐? 반면에 사회문화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문화회관, 문화복지직, 그다음 명계 교육사업 운영 지원 노력 장애 및 사회적 취약계층 특수시설별 교육 지원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예술 교육진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2015년 5월 문화예술교육진법 계획이 개정돼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법 제27조로부터 32조에 보면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선발 및 관리 교육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교육사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문화체육부 장관은 문화예술 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을 문화예술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 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단 대통령으로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1조 1항에 보면은요. 국공립교육시설이 경영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됐죠. 문화시설을 배치해라도록 되어 있어요. 자, 국공립교육시설 경영자는 또 학교장이 되겠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공립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 및 법률 안에서 인건비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서요. 문화예술교육비를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요. 이렇게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정책과 예술정책과 등에서 그 정책관들이 책임지죠. 정책관은. 그래서 이 문화복지, 문화기본법을 통해서 문화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내일 안에 다음 기회가 되거나 이제 문화인문정신정책과라든가 지역문화정책과라든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상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진흥은 예술정책과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과도 별도 있죠.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해주는 지원법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체육진흥법이 또 있죠. 이것은 1960년도에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요.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과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된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 지방단체 시청 내용을 보면 체육의 날 행사죠. 그다음 체육기관, 체육대회, 체육지도사, 그리고 체육시설, 여가체육 등이 할 수가 있고요. 체육용 용구의 생산자 장려 체육관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죠. 국민체육공단 스포츠 바우처, 관람 바우처, 강좌 바우처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관광기본과 진흥법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1975년에 이것을 만들어졌어요. 지금 시행되고 있고, 자, 2007년 12월 개정돼서 14조의 내용을 굳히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외국 관광을 유치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관광 자원을 보호하고 관광 사업 도시의 육성 그리고 관광 동서자 자질 향상 등 정부 관련 진행 장기 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자, 관광진흥법은 관광기본법을 모토로 해서 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기본법을 제어하는 문화 바우처가 있고요. 스포츠 바우처가 있고 여행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재원과 주관 기간, 수혜 대상, 대상자 선정 방식, 지급 방식, 자부담, 내용, 지원세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바우처 분야에 바우처 3회 관설을 냈고요. 여기 뭐 통합문화 이용권이 있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있고요.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은 산림청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산업은 복지부에서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겠고 선정되는 기준이죠. 그 다음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이건 19년도에 적은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번에 1회차 교육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 제 2주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